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번아웃이라는 게 오기도 했고 영어도 배울 겸 해서 간 거였지요. 제가 하던 업무 특성상 영어를 쓸 일이 많았는데 주입식 교육만 받고 자라다 보니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어학연수를 하면서 현지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영어가 늘겠지 싶어서 어학연수를 간 거였죠. 기왕이면 미국식 영어를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미국에서 제가 머물던 동네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는데 하루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계산을 하려고 물건을 내려놓았는데 점원이 바로 계산을 해주지 않고 영어로 제게 뭐라고 말을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해달라고 해도 종업원은 제 사정은 봐주지 않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잘생긴 남자가 저를 보면서 한국 사람 맞죠?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 덕분에 저는 무사히 마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는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지요. 그리고 도와준 대가로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암튼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입양아라고 하더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길래 당연히 유학생이거나 나같이 어학연수를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국적을 가진 입양아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틈나는 대로 한인교회에 가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미국 이름은 브랜든이지만 자기를 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입양되었을 당시 서류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게 출생 당시의 본명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석 씨는 지금은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민석 씨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양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죽은 아들 대신 날 입양한 거였는데 내가 피부색도 다르고 친아들도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민석 씨는 입양 후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자랐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고 한국 사람인 나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더 만나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헤어지게 되었지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직장에 복직을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와는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물으면서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지요. 그러는 동안 민석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명한 미국 IT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민석 씨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 씨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며 내게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민석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직원을 보내야 했는데 그 일에 민석 씨가 지원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가 태어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였지요. 그리고 민석 씨는 사실 희정 씨가 한국에 산다는 것도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라며 수줍게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민석 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석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한국으로 들어온 민석 씨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낯선 민석 씨에게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한국 음식도 먹으러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지요. 먼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약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만난 사람이라 그러길래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완전 토종 한국인이라며 민석 씨를 좋아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 씨가 사실 나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나를 낳아준 친모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동안은 겁도 나고 해서 망설였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석 씨의 입양을 담당했던 아동복지회에 먼저 연락을 했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친모의 소재가 불명확해서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더군요.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민석 씨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얘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석 씨는 많이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민석 씨에게 방송에 한번 나가보라며 권유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창 중에 방송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부탁해보기로 했었지요. 그렇게 민석 씨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민석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을 보고 민석 씨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연락을 받은 민석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석 씨의 부탁으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지요. 민석 씨의 친모는 얼굴을 보자마자 한바탕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널 버렸어.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니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그 말을 듣고 민석 씨도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군요. 그 사람은 민석 씨의 어릴 때 일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살 때 버려졌는지 그리고 민석 씨의 신체 비밀까지도 모두 알고 있더군요. 오른쪽 발목에 큰 점이 하나 있지. 복숭아뼈 근처에.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그 점은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민석 씨는 오른쪽 발목에 커다란 점이 있었지요. 그 말을 듣고 민석 씨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친모라고 확신을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주머니에서 노란색 놀이개를 꺼내들고 혹시 이거 기억나?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민석 씨는 오열을 하더군요. 그리고 민석 씨도 가방을 열어서 똑같은 모양의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민석 씨와 친모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민석 씨는 꿈에도 그리던 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챙겨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그분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느낌은 들었지만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았고 더 좋은 호칭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암튼 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석 씨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내가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도 좋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나만 따로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어머님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지으며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민석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그래서 제가 민석 씨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미국에는 공부하러 간 거 맞아? 내가 듣자 하니 어학연수 하러 간다면서 불법으로 몸 팔고 다니는 여자들 많다더라고.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냐?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순진한 우리 민석이 네가 작정하고 꼬신 거 아냐? 어머님,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사실 난 처음 볼 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닌 것 같더구나. 게다가 넌 너무 기가 세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서 살 것 같아. 안 그래도 평생 외롭게 자란 아이인데 너 같은 여자 만나서 팔짝 꼬일까봐 내가 나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헤어져.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저는 민석 씨랑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계속 그런 말 하실 거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민석 씨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대로 평생 외롭게 살다가 겨우 만난 친모인데 민석 씨가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 대신 민석 씨에게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민석 씨가 안 그래도 정식으로 호적 정리하고 아들 노릇하고 싶어. 좀 있으면 결혼도 할 거고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했으니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반대를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혼자 어머님을 만나고 온 민석 씨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게 있어?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니가 오늘 그러는데 자기가 나 없을 때 어머니한테 모지게 굴었다며 자식 버린 엄마가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서 엄마 행세하냐며 당장 떠나라고 했다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친모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돈 때문에 그런 거야? 희정 씨 그런 인간이었어? 아니야 민석 씨,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희정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뻔뻔하다. 민석 씨는 그렇게 말을 하며 녹취된 음성을 들려주더군요. 얼마 전에 어머님을 만났을 때 녹음된 음성 같았습니다. 앞에 내용은 다 빼먹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라는 제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들은 저는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민석 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내 말을 믿지 않더군요. 희정 씨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진작 얘기하지 않고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내 생각엔 희정 씨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불리한 상황 모면하려고 지금 막 꾸며낸 말이지. 나 정말 희정 씨한테 실망했어. 아무래도 우리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민석 씨는 짐을 싸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고 집을 나서는 민석 씨를 잡을 수도 없었지요. 민석 씨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 저는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민석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대로는 결혼을 못할 것 같다면서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걸 본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석 씨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힘들 것 같더군요. 민석 씨 말대로 이대로 결혼을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더라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자 싶어서 저는 호텔로 민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로비로 들어서는데 민석 씨가 어떤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매너 있는 태도로 그 여자를 배웅하고 있더군요. 그걸 본 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발걸음을 돌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석 씨가 날 보고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 여자 누구야? 민석 씨 그새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거야?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민석 씨가 저 여자 사귀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하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거야. 나도 오늘 처음 봤어. 라고 대답하더군요. 아무래도 나랑 민석 씨가 헤어진 걸 알게 된 어머님이 민석 씨 마음이 변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붙여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처음 본 여잔데 그렇게 다정하게 굴어? 솔직히 말해봐. 처음 본 거 아니지? 내 말에 민석 씨는 어차피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게 왜 궁금해? 내가 다른 여자한테 다정하게 굴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며 모질게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러운 마음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그 여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더군요.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 여자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이유라도 듣고 싶었네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방송작가 친구한테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지요. 그 집을 찾아간 저는 다짜고짜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네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집안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군요. 문이 열리자 저는 무작정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네가 여기 뭐하러 왔어? 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왔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행패야? 경찰 부리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지만 저는 이대로는 못 간다며 버티고 있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내 뺨을 철썩 때리시더군요. 뺨을 맞은 저는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 차릴 것도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더군요.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석 씨의 친모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들어온 그 여자는 바로 며칠 전에 호텔에서 본 그 여자였거든요. 민석 씨와 다정하게 있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한데 바로 그 여자가 민석 씨의 생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뇨? 민석 씨한테 여동생이 있었어요? 내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민석이한테는 아무 이야기 하지 말아다오. 제발 부탁이다. 라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여동생을 민석 씨한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여자가 민석 씨랑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해봐요. 내 말에 어머님은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오늘 본 건 비밀로 해줘. 알았지? 라며 다시 한번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조용한 데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타났더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다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땐 이 아이가 말실수를 한 거야. 이 아이는 민석이 여동생이 아니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딸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나온 거지. 어머님의 말에 그 여자도 맞다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잘 알아들었지? 그날은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 다 설명해 줬으니 우린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때 커피숍 안으로 민석 씨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석 씨를 본 어머님은 뜻밖의 상황에 놀란 것 같았지만 바로 표정을 바꾸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아들 왔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민석 씨는 웃지도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아요. 내 말에 그 여자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민서가 봤지? 인연이 이렇게 무서운 아이야. 이런 식으로 이 애미를 모함해서 내가 둘이 헤어지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자랑은 인연을 끊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민석 씨가 이제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라며 성난 얼굴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서가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전현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민서가 엄마 말 믿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결국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였죠. 아주머니, 이거 보시고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여자와 드자비를 하면서 내 손에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잡혔고 저는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었지요.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 친모가 아닌 걸로 나오더군요. 그 사실을 미리 민석 씨에게 알려줬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서류를 본 그 여자는 이걸 어떻게 믿냐며 발뺌을 했습니다. 검사는 몇 번이라도 더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이 자리에서 머리카락 뽑아서 민석 씨한테 줘요. 만약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도 불일치 판정이 나오면 둘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각오하시고요. 내 말에 그 여자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모든 걸 이야기해 줄 테니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민석 씨의 친모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민석 씨의 친모가 죽기 전에 함께 지내며 생활하던 친구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힘든 형편에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히 자기가 버린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민석 씨의 친모는 병에 걸려 얼마 못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아들을 찾게 되면 꼭 전해주라며 친구에게 놀이개를 준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민석 씨가 나타났고 처음에는 친구의 요원대로 놀이개만 전해줄 생각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민석 씨가 부자인 걸 알고는 돈에 눈이 멀어서 친모 행세를 한 거였죠. 게다가 친딸을 민석 씨와 결혼시킨 다음 이혼을 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모두 가로챌 생각까지 했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석 씨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두 모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민석 씨에게 당장 고소를 하라며 절대 용서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민석 씨는 결국 그 두 사람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지만 민석 씨의 마음을 알 것도 같더군요. 한때나마 친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모질게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수소문을 해서 민석 씨의 친모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가 보았지요. 무덤 앞에서 민석 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민석 씨를 저는 꼭 안아주었지요.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을 내가 전부 주겠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덕분에 우리 사이는 더욱 좋아진 것 같더군요. 무덤 앞에서 했던 다짐대로 저는 민석 씨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다. 민석 씨도 이제 마음의 응어리가 다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우리 사이도 그렇게 단단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